그 다음에 동아시아하고 중국은 어땠냐. 중국은 기원전 221년에 이미 정치적으로 통일됐다. 지금까지 그 상태다. 그리고 이제 12억 인구 중에서 8억 이상이 만다린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통일이 돼 있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래서 나머지 인구 중에서 3억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7가지 언어도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가 유사한 것만큼이나 만다린어와 유사한 언어들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방언 정도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도 들으면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북중국인하고 남중국인은 유전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이 다르다. 북중국인은 티베트인이나 네팔인하고 비슷한데 남중국인은 베트남인이나 필리핀인과 비슷하다. 자, 그리고 이제 언어를 보면 중국에는 8가지 다수 언어가 있고 130개 이상의 소수 언어가 있는데 소수 언어는 대다수가 몇천 명밖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와 소수를 통틀어도 이 언어는 4가지 어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각기의 어족은 그 분포하는 면적이 좀 다르다. 그래서 만다린하고 그 친척 언어들은 중국 티베트 어족의 중국어 어파다. 그리고 북중국에서 남중국까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마오야오 어족은 600명의 사용자들이 5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용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홍묘족, 백묘족, 흑묘족, 청묘족, 요족 뭐 이런 소수의 사용자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 사용자들은 마오야오 수십 개의 소수 집단으로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른 어족 속에 포위된 상태로 남중국에서 타이에 이르는 약 130만 킬로미터의 면적에 흩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남중국에서 점점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로아시아 어족이 있는데 이것은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다. 그래서 오스트로아시아 어족은 베트남어하고 캄보디아어. 그 오스트로아시아 어족의 6천만 사용자가 동쪽으로는 베트남, 남쪽으로는 말레이 반도,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도 북부까지 흩어져 있다. 오스트로아시아 어족이 있다. 그다음 타이카다이 어족, 이것은 이제 타이어어하고 랴오어가 포함된 그런 언어인데 5천만 명의 사용자들이 있다. 그래서 남중국에서 남쪽으로 타이의 말레이 반도, 그리고 서쪽으로 미얀마까지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 랴오, 미얀마 사용자들의 조상은 남중국 거기서부터 현재 위치로 남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밀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남중국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동남아시아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상태가 어땠을까 이걸 보면은 북중국에는 중국어를 비롯한 중국 티베트 어족의 사용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남중국에는 누가 있었느냐? мя오야오 언어, 그 다음에 오스트로아시아, 타이카다이 어족의 사용자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뭐 북중국에 살고 있던 중국 티베트 쪽 사용자들이 몰아낸 거죠. 더 남쪽으로.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티베트 어족의 사용자들이 다른 어족의 사용자 대부분을 남중국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중국 이남의 열대 동남아시아, 타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령, 말레이 반도 여기에서 원래 사용하던 언어들은 현재 완전히 사멸했다. 그렇죠. 남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내려와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다 죽진 않았어도 일단 그 언어는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요 나라의 현대 언어가 모두 최근에 주로 남중국으로부터 또는 뭐 인도네시아로부터 침입해 들어온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언어들이 최근에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거기서 사용되는 언어는 없다 이제는. 자, 동아시아의 인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기간에는 토기도 없이 뗀석기만 사용하던 수렵 채집민들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이제 기원전 7,500년경에부터 농작물의 잔해라든지 가축의 뼈, 토기, 간석기 이런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 기원전 7,500년경부터 어떤 신석기 문화나 농경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중심지가 둘 또는 그 이상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돼서 다 전파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겨난 데들이 있다. 중국 북부를 보면 한랭 건조하고 남부는 고온 다습하다. 그러니까 같은 중국이라도 이제 기후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는 토종 야생 식물도 다르다. 그래서 최초의 농경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물도 지역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중국하고 남중국에서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북중국 최초의 농작물로 확인된 식물은 가뭄에 강한 두 종의 기장류였다. 그리고 남중국은 벼였다. 그렇죠? 이제 중국에도 식량을 생산하니까 문명의 다른 특징들이 나타났는데 청동 야금술은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그리고 기원전 500년경에 주철 생산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1500년간 종이, 나침반, 외바퀴 손수레, 화약 등의 기술적 발명품들이 나타났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배자들이 평민들의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계층화된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도시를 둘러싼 거대한 방어용 성벽, 그리고 장엄한 궁궐, 그리고 이제 대운하, 이것은 남중국하고 북중국을 연결한 운하인데 연장 16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쪽에 양쯔강하고 북쪽에 황허강을 연결하는 그런 수로들이죠. 그래서 중국은 넓기 때문에 생태도 다양하고 수많은 지방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들은 뭘로 구별할 수 있느냐? 토기나 인공물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생태가 다양해서 다양한 그 지역들 사이에서 가축, 작물의 교환이 이루어져서 중국의 식량 생산이 풍부해졌다. 그것처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가지 지역에서 그런 문화들이 교환됨에 따라서 문화나 기술이 풍부해졌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일삼는 추장 사회들 사이에서의 경쟁 때문에 더 크고 중앙 집권화된 국가 형성을 야기한다. 그래서 추장 사회가 이제 계속 발달을 하면은 더 큰 국가가 생기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남북 방향의 농산물 확산은 지연됐다. 남북 방향은 어렵다고 해서 왜? 위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후가 달라져가지고 농작물이 자라던 것이 환경이 달라지니까 못 자라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래도 남북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보다는 정도가 덜했다. 남북 아메리카는 일단 남아메리카로
내려가려면은 그 파나마 지협을 통과, 아주 좁은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열대 우림이 있기 때문에 통과하기 힘들었었다. 네? 자, 동서로 흐르는 중국의 긴 강들은 해안과 내륙 사이에서 농작물이나 기술 확산을 도왔다. 그 긴 강들이라는 게 뭐예요? 북부의 황허강, 남부의 양쯔강이죠. 자, 그리고 중국은 이제 동서 방향이 넓고 지형도 완만해서 두 강이 운하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남북 방향의 교환도 뭐 쉬워졌다. 그래서 남북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보다는 남북 방향으로도 교류가 더 쉬웠다라는 거죠. 자, 중국의 최초의 왕조 하상주 왕조는 모두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북중국에서 탄생한 그런 왕조들이다. 자,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경까지 열대 동남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조약돌 석기하고 박편 석기를 사용하는 수렵 채집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남중국에서 이제 중국산 농산물, 신석기 기술, 촌락생활, 토기 등이 열대 동남아시아에 전파됐다 이런 말이에요. 남중국으로부터 남한 사람들이 이제 미얀마인, 라오스인, 타이인이 되었다. 그래서 열대 동남아시아의 중국화가 완성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열대 동남아시아에 원래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남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지금 오늘날 열대 동남아시아에서 그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은 누구냐? 말레이 반도의 세망 네그리토, 그리고 안다만 제도, 스리랑카의 베도이드 네그리토, 요 세 개의 수렵 채집민 집단이 잔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열대 동남아시아에는 지금은 약간 중국 사람들보다는 좀 검지만 그래도 밝은 피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피부가 훨씬 더 어두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말레이 반도의 세망 네그리토, 여기가 말레이 반도죠. 말레이 반도. 그 다음에 안다만 제도, 여기 요 제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리랑카,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옛날부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이제 교체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사람들을 보면은 열대 동남아시아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현대 뉴기니인들처럼 피부색이 검고 곱슬머리였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피부색이 밝고 직모인 남중국인이나 그들에서 갈라져 나온 열대 동남아시아인들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원래 열대 동남아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은 지금 뉴기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피부가 더 검고 더 머리가 곱슬거리는 그 사람들이었다. 자, 인도네시아 섬들의 대부분하고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의 외모랑 유전자를 보면 남중국 그 사람들하고 유사하다. 그리고 열대 동남아시아인, 특히 말레이 반도 사람들과는 더욱 유사하다.